네, 안녕하세요. ASMR 슬리피입니다. 오늘은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이 순간. 가끔 과거로 되돌아가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였냐고 장난스러운 농담을 한다.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지금과 같은 후회를 반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접어둔 채로, 만약 지금의 삶을 반복해 살아가야 한다면 어떨까? 겪어왔던 슬픔과 후회,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겪는다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안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아마 나는 과거를 이야기하며 후회하기보다, 앞으로의 삶을 희망하기보다 지금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겠지.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기보다, 미래로 지금을 놓치기보다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겠지. 그러니 걱정은 뒤로 하고 내일과 미래의 생각은 멈추고 오늘을 살자. 지금을 즐기자.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 두 번째 이야기, 우린 모두 별이에요. 혹시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나요? 왜 하늘은 왜 내 맘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원망한 적이 있나요? 아마 밤하늘을 바라보며 힘들고 지친 마음을 스스로 달랬겠죠. 밤하늘 속 달은 저렇게 이쁘게 빛나는데 나는 빛바랜 사진처럼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을 겁니다. 언젠가 마릴린 먼로의 인생 조언 중 별과 관련된 글을 봤어요. 우리 모두는 별이고 반짝일 권리가 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치 보며 살았던 걸까? 왜 나를 위해 살지 않았을까? 자신을 아껴주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반짝이는 인생이 될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스스로 안타깝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다 같은 별도 우주로 날아가 가까이에서 보면 모두 다른 모습으로 우주를 배회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행성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고 부딪혀 깨지기도 하면서 오롯이 자신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겠죠.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것처럼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해요. 그런데도 용기가 안 생긴다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별은 산산이 부서져 죽어도 또 다른 자네들과 뭉쳐 행성이 된다는 사실, 실패하거나 무너져도 다시 빛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별이에요. 깨지고 무너져도 또다시 빛날 수 있는, 모두가 다 다른 빛을 낼 수 있는 별. 그러니 힘내요. 빛나요. 찬란하게. 세 번째 이야기.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지금을 허무하게 보낼 것도 아니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챙기지 않을 것도 아니면서 나의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지난 날을 붙잡고 거듭 후회를 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휩쓸리지 않는 오늘을 살아야 하면서 왜 자꾸 예전을 이야기하며 지금을 낭비하려 들까? 지금을 충실히 살아내자. 지금에 집중하자. 더하고 비우는 삶을 살자. 좋은 생각을 더하면 행복이, 나쁜 생각을 비우면 행운이 오니까. 좋은 마음을 더하면 웃음이, 나쁜 마음을 비우면 사람이 오니까. 네 번째 이야기, 취향 차이. 선택장애가 심해서 내 결정을 남에게 맡기는 편이 편했다. 비난의 화살을 맞을 일도 없고 부담해서 한 발 뺄 수 있었으니까. 옷을 고를 때도 친구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먼저 다가와준 이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 덜컥 나이를 먹었다. 우울한 감정을 쏟아내는 순간이 늘어난 것이다. 음악처럼 내가 좋아하는 작은 것을 찾고 난 뒤부터는 취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의 결정을 따르거나 평판을 신경 써서 타인을 위하는 게 아닌 나만을 위한 취향이 없을 때 나는 무기력하고 나약했다. 상대의 결정만을 따르면서 모든 선택에서 물러나길 밥 먹듯 했다. 그러다 문득 나를 잃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오로지 타인만을 위했던 행동이 나를 버리는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한다. 완벽한 선택과 실패한 선택을 반복하고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 비로소 성장한다. 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타인에게 미루고 취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거다.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다. 나만의 취향을 찾아야 한다. 그 취향은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게 선택하도록 할 것이다. 잃어가던 나를 되찾게 할 것이다. 어쩌면 취향으로 인해 조금은 즐거운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알았으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충분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았으면, 타인의 거칠고 폭력적인 말에 아파하고 슬퍼하기보다 미소를 보내는 이의 따뜻함만을 바라보기, 타인의 냉정하고 차가운 눈빛에 신경 쓰고 고민하기보다 그 눈빛이 정말 자기를 향한 것인지 알기 전까지
짐작하고 상처받지 말기. 타인의 옹졸한 칭찬에 현혹되어 수긍하기보다 나를 바라보는 타인이 되어 스스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세상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 자신의 가치를 알았으면, 내가 충분히 괜찮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았으면, 여섯 번째 이야기, 무엇이라도. 어딘가 자꾸 아프다. 계속 탈이 난다. 이런저런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내가 된다. 종종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가끔은 기대 없이 저질러 보는 것, 드문드문 좋아하는 일을 조건 없이 해보는 것. 무엇이라도 해보면 무언가는 된다. 어떻게든 움직이는 순간 삶은 굴러간다. 아무 것이 될 것인가, 무엇이라도 될 것인가. 일곱 번째 이야기, 싫어해도 돼. 누구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생기기 마련이다. 관계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고 한 번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그냥 두기로 하자. 싫어하는 감정을 가진 상대 스스로 피곤하고 신경이 쓰일 테니까.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찾으려 노력하고 챙기다가 내 시간과 여유를 잃지 말자. 누구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게 두면 된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 나를 아끼는 사람을 챙기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자. 여덟 번째 이야기, 말하고 싶다면 말하는 것도. 엎지르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물처럼 말도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떤 말은 내뱉지 않으면 자신을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원망스럽고 답답한 말들은 오히려 입 밖으로 내뱉을 때 나를 살게 했다. 당시에 하지 못해 속만 골아갔던 지난날, 내뱉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고모가 제 삶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원래 그래요. 처럼 나를 향해 날선 질문을 했던 상대들에게 들어야 했던 경관 방패와 같은 이야기들이다. 지금은 해야 할 말을 내뱉으려고 한다. 상대를 배려하면서 돌려 말할 때도 있지만 속으로 묻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다. 조금은 내가 내 기분을 돌아보고 내가 나를 구하는 기분이 든다. 나를 찌르는 말들이 가끔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질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상대의 의도를 모를 땐 짐작으로 아파하기보다 말하고 살자. 침묵으로 골아 터지지 말고 나를 살리고 보자. 남보다 내 기분을 살피는 게 먼저다. 말하고 싶을 땐 말하는 게 나를 살리는 방법이다. 8번째 이야기, 내가 없는 삶. 사람들은 누구나 기대하며 산다. 날 좋아해주면 좋겠다고, 날 착하게 봐주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실망하며 산다. 절망을 마주하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기대 때문에 여러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감정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으로 확장된다. 타인이 나로 인해 섭섭하거나 안타까워할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다. 결국 기대라는 가면에 가려 나를 잊은 채로 타인에게만 맞추다 보니 나의 시간이 사라진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지는 않는다. 타인에게 실망감을, 섭섭함과 당황스러움을 안겨주면 어떤가? 상대의 기대를 맞추기 전에 나의 기대를 먼저 맞춰보자.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기대, 내가 즐거웠으면 하는 기대, 내가 자유로웠으면 하는 기대를. 난 감정 맞추느라 나의 감정을 놓치면 안 된다. 남 기대 맞추느라 나를 잃으면 안 된다. 내가 없는 삶은 어떤 의미도 없다. 9번째 이야기,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말 것. 사람이라는 게 참 다르다는 걸 느낀다. 회사에서 상사의 부당함에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니까 나는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사람이 되진 못한다. 오히려 상처받고 꽁하게 있는 편에 가깝다. 언젠가 동기에게 질문한 적이 있다. 너는 저 인간 말이 상처가 안 되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 나의 질문에 동기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저 인간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돼.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빠른 사람이라는 걸 느낀다. 나처럼 상처를 끌어안고 골아 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을 대수롭지 않은 듯 털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는 멋진 사람도 있다. 동기의 단단함을 보고 이제 나도 조금은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 누군가 부당한 일을 저지르거나 정해진 기준 안에서 나를 낮게 평가하고 지적할 때마다 나를 지켜내는 방법으로 누가 나를 뭐라 하든 칭찬하든 험담하든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애를 키워내고 있다.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다. 나는 사랑으로 사람이 된 사랑의 존재라고. 그러니 굳이 타인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타인의 말에 휘둘릴 이유도 없다.
나보다 소중한 사람도 나만큼 괜찮은 사람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나는 충분히 단단하다. 괜찮은 사람이다.